삼성전자 파업 관련해서 적법한 파업 못 자르니까 야 이제 진짜로 할 거야 퇴직금이 없습니다. 회사의 손해를 내가 책임져야 돼. 기업 운영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손해배상 책임. 파업하지 마. 안녕하세요. 법정남녀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 파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런 파업이나 노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좀 자영업자거든요. 많아봤자 거의 대부분이 이제 5인 이하인 펌에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휴가, 파업 이런 게 자유롭지 않은 업계다 보니까 저도 되게 이제 보면서 신기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대기업 다니시고 이제 노동조합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분들 보면은 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면서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또 저처럼 뭐 자영업자이시거나 아니면 작은 곳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PD님 이런 파업 관련해서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저 진짜 사실 전혀 모르고 그냥 뉴스로 나오면 파업하는구나 정도만 아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이게 사실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대기업 다니면서 노조를 가입했어 그러면 제 권리에 대해서 알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파업하네? 근데 약간 쟤는 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저걸 할 수 있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찾아보기는 또 귀찮고 결국엔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은 요거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저희가 기업 운영의 자유라는 게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있어요. 이게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결국엔 뭐냐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경영상 판단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가 있겠죠.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너무 자유가 많아서 근로자를 자기 멋대로 해고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로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되는 개념이 노동자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내가 정당하게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 아니면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그렇지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보장해주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해고 당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해고 당하면은 만약에 사장이 와서 너 오늘 해고 됐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신고하지 않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얘 노동법 위반한 것 같은데? 한 달 전에는 미리 고지해야 된다 이런 건 기본으로 딱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취업하게 되면은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함부로 해고 당하지는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 게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권리들이 되게 잘 보장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파업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지 파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 뭐 5인 이하 근로사업장에 다니는데 저희는 파업을 못해요. 왜냐면은 대표가 대기업보다 훨씬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파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거죠. 파업을 하는 중에 잘릴 수도 있고 돌아와서 잘릴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약간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5인 이하인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뭐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이 사람을 해고할 수 있어요. 제가 5인 이하라고 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결국에는 내가 물론 파업을 했다라고 자르면 뭐 이게 부당 해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이 30일 해고 예고만 하면은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다른 사유로 미안하다 난 너랑 일 그만할게 잘라버리면은 사실 그거 무서우면은 아무도 파업을 못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파업을 하려면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내가 안 잘릴 수 있는 권리. 맞아요. 내가 쉽게 잘리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큰 잘못, 진짜 뭐 사장님의 뺨을 때린다던가 아니면 뭐 횡령을 한다던가 진짜 뭐 불법 행위를 한다던가 사내에서 성추행을 한다던가 그런 정말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이상 내가 어쨌든 능력은 좀 부족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한 회사를 잘리지 않을 그런 권리가 보장되면은 사람들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파업 자체를 했다라고 해서 자를 순 없다라고 해도 파업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 달 뒤, 두 달 뒤 구실을 만들어서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무서우면은 누가 파업을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렇죠. 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게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거라 하셨잖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파업이 잘 없겠네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은 당일 해고가 가능해요. 저희 좀 이따 말씀 또 드릴게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you fired 그러고 잘라버리잖아요. 예전에 네. 유퀴즈 나오셨던 맞아요. 그분도 그 구글 다니시다가 나왔는데 바로 다른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당일 해고가 가능해요. 지금 검색해봤는데 로이스 킴 구글 유퀴즈 출연 3개월 만에 메일로 해고 통보. 아 맞아요. 메일로 통보도 되고 저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르냐면은 일하는 도중에 기습적으로 불러서 앉혀놓고 우리가 지금 너를 내보내줄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회사 계정이 중단되었으니까 짐 싸서 나가면 된다.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노동자 혹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개념이 되게 다른 거죠.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이렇게 빠르고 쉽게 회사에서 자를 수 있게 해주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되게 자유롭게 해서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경제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빠른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약간 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떤 기조냐면은 이 사람들이 최대한 근로자로서 보장을 받게 해주자. 우리 같이 가야 된다.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사실 개념적으로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불러서 갑자기 자르고 박스에다가 이렇게 짐 싸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함부로 쟁의행위를 못 하겠죠. 제가 또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말씀드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정말 뭐 임원에 을 치거나 아니면 뭐 진짜 횡령, 배임을 하거나 뭐 정말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뭐 조금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기타 사유들로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고용적인 안정성을 이제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해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리해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진짜 어려워야 되고 제가 여기 기재를 해놨는데 1번부터 3번까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 뭐 희망퇴직 같은 거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그리고 사전 통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1, 2, 3 써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절차들을 하나 다 했을 때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는 거죠. 딱 들었을 때 어때요? 되게 안도되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면은 나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게 되는구나. 사실 드라마에서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사람 자르고 싶은데 못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책상을 빼고 다른 현장직으로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일부러 괴롭히는 건가? 못 자르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고용의 안정성이 고장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만두게끔 하는 거죠. 맞아요. 너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은 회사에서 이 사람을 쉽게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만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미국 드라마 보세요.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요? 엔간하면은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를 저희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파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파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국이랑 미국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되게 정말 극단에 있는 나라들인 것 같아요. 한국은 좀 근로자의 권리를 많이 보장을 해주는 나라고 미국은 뭐예요? 근로자의 권리를 거의 뭐 그냥 보장을 해주고 있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회사 좀 사측에 대한 그런 권리를 많이 생각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해고 사유 말씀드렸죠. 한국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미국은 뭡니까?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르면 돼요. 이후 통보도 안 해주고? 네, 맞아요. employment at wi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회사가 원할 때 언제든 자를 수 있다. 다만 뭐 그런 건 있어요. 성별로 인한 차별 아니면은 뭐 인종으로 인한 차별 이런 걸로 해고를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너희 부서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어. 그래서 너를 해고시킬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부서를 통으로 날리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특별히 근로계약에 이렇게 임의로 자를 수 없다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회사가 자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해고 예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자르면 돼요. 우리는 30일 전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록으로 남겨놔야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얘한테 30일 전에 통지를 했어, 받았어 라는 게 기록적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구두로 보내잖아요. 그럼 30일 전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법적으로 남기지 말라 해도 회사 측에서는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30일 전에 통보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뭐예요? 그냥 자르면 되잖아. 그럼 증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you fired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얘한테 30일 전에 말을 했다는 걸 입증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퇴직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너무 충격받을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나 뭐 이런 연금 이런 개념 말고 퇴직금. 저희가 회사를 나오게 될 때 일한 기간이랑 마지막 급여를 곱해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안 주면은 이게 법률상 위법행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충격적이게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법률상 퇴직금이 없어요. 이거 저도 찾아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그냥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보통 이분들이 자를 때 어떤 이제 딜을 하냐면은, 내가 너 오늘 자를 테니까 대신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일 다니는 것처럼 퇴직금 명목으로 챙겨줄게. 대신 여기 서명하고 너 나한테 소송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다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죠. 회사에서 이제 보통 사람을 해고하려는 이유가, 이 부서가 필요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서가 필요 없어. 사실 그렇잖아요. 사업적으로 뭔가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 뭐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던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서를 통으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해고를 할 수 없으면은 그 부서를 이제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 부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마케팅이 필요해서 마케팅 부서를 창설을 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마케팅 부서가 필요가 없어. 마케팅 인력을 뽑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야. 근데 얘네가 갈 곳이 없어. 그래도 얘네를 어딘가는 우겨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회사들은 되게 뭔가 빠르게 회사에서 결정을 하고 시도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을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여기도 빠르게 시도를 하고 여기도 빠르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인력이 돌고 돈다는 거죠.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서열 문화가 강하고, 직장 내에서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어쨌든 상사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려는 그런 개념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 게, 얘네가 자유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상사한테 잘 보여봤자 어차피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랑 평생 갈지 안 갈지 어차피 모르는 거야. 그리고 평생 안 갈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애들은 상사한테 잘하고 잘 보이고 능력을 인정받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남는 시간에 뭘 하냐면은 인맥을 쌓아요. 네트워킹을 해요. 그러니까 내 그 한 회사에서 잘하려는 게 아니라, 그 한 회사에서 성과를 많이 내면서 내가 주변에 언제든 이직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만드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요. 진짜 다르다, 우리나라랑.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문화도 발달하고 맞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뭐 되게 개방적이어서 그래, 달라서 그런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생존의 방식이 엄연히 다릅니다. 재밌다. 네.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말을 하면은, 기업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효율적인 결정을 하면서 생기고 없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고 도는 거죠. 대신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정말 힘든 시기가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해고가 돼 있는 거죠. 고용 안정성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잘릴 사람들도 여기서는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격차가 좀 심한 거. 맞아요. 거의 한 층을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쉬는 기간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되게 들쭉날쭉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인 반면, 우리나라는 장점이 명확하죠.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대신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채용을 했는데 이게 필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한 번 고민하고, 두 번 고민하고, 세 번 고민해야지 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네요. 없죠. 왜냐면 한 번 뽑으면은 법적으로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차이보다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데 법률에 정해진 대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노동자의 권리에서 확장을 시켜서 법률적으로, 그래 너 파업할 수 있게 해줄게,
다만 이 규칙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적법한 파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면제받냐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아요. 내가 파업을 한 기간 동안에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있어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걸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해고를 당할 위험이 있어. 그럼 아무도 파업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한 기간 동안 회사의 손해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럼 누가 파업을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최소한 그게 보장이 돼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보장된 게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법한 파업 이게 되게 화두가 되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뉴스에서만 보면은 뭔가 파업한다. 파업할게. 파업하자. 우리 대화를 해볼래? 이제 진짜 할 거야. 야, 이제 마지막이야. 오, 그래. 마지막 한번 기회 더 준다. 이러다가 파업을 하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밀당. 그게 그 사람들이 간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인 거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뭐예요? 주체. 누구만 파업을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만이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체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감금을 당했어. 이 사람 풀어줘라. 뭐 이런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거는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좀 순수하게 근로 목적 향상을 위해서만 파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조합원이 투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고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조합은 투표야.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으면 파업을 하자 그러면 찬성을 하겠죠. 그거 찬성을 안 하고 왜 노조에 가입을 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결국엔 이 조정 기간이 뭐예요? 회사랑 나 진짜 한다. 야, 한다, 할게. 너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번 협상 더 해볼래? 그 기간이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쟤네는 파업을 할게 그러는데 벌써 지금 TV에 보면은 왜 나와가지고 벌써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잠깐 나와가지고 피켓 한번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밥 먹고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야 이제 진짜로 할 거야 와 하고는 돌아가서 다시 이제 반도체 일을 하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되게 법률적인 절차를 챙겨가면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기재는 안 했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폭력이나 파괴하는 방식이 안 되고 전면 점거하는 방식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업을 하더라도 이제 할게 하다가 조정을 했는데 안 돼서 실제로 파업이 됐어. 내가 일을 안 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배제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물을 아예 못 들어가게 하거나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 물품들을 나중에 파업이 끝나면은 이 파업의 목적이 나의 이런 근로 조건을 향상시켜 달라는 거지 이 회사의 모든 거를 망쳐버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파업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 회사의 시설과 설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파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그런 장비나 설비들을 관리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 관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출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못 들어가게 완전히 막는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본 건데 가처분을 하니 마니 라는 얘기가 하고 있어요. 가처분이 뭐에 대한 거냐면은 최소한의 유지 보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범위가 어디까지냐. 지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뉴스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뉴스로 들으면은 뭐라 그래요? 이 반도체 생산 공정을 멈추면은 몇 조의 손실이 나고 이 뭐 웨이퍼를 버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시설관리권. 그럼 웨이퍼나 이런 공장 공정이 다 시설이잖아요. 그러면은 파업을 함으로써 아예 생산 공정이 중단이 되면은 이 웨이퍼나 이런 거를 버려야 되는 게 다 시설 관리의 일부냐 아니냐로 지금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럼 관리권 범위 안에 들어?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반도체 이거 웨이퍼를 다 버려야 되는 이게 발생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측 입장에서 뉴스를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저희는 모르죠. 그게 누구 측의 입장인지. 어쨌든 사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또 반대로 노동위원장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요? 좀 멈춰도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해요.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저희가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듣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각각 주장을 하는 거에는 다 법률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판을 짜놓고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동덕여대 사건 있잖아요. 동덕여대 사건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왜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저거 아닌데,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파업을 할 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노동조합 같이 이렇게 진짜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법규들을 다 지킨다는 거죠. 동덕여대에서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일단은 시설물을 어떻게 했어요? 파괴를 했죠. 라카치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다 시설물을 파괴하는 거고, 그리고 출입 통행을 어떻게 됐어요? 막았다. 막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권을 배제한 게 되죠.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정당한 파업이냐? 사실 그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파업이 될 수도 없죠. 하지만 만약에 파업이라고 쳤으면은 정당한 파업이 아닌 거고, 정당한 파업이 아니면은 어떤 책임이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법한 파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고,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계속 뭔가 주고받는 듯한 말들과 그런 행동이 이 테두리 안에서 싸우기 위한 겁니다. 좀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 이런 과정을 힘들게 파업을 했어. 그래, 드디어 파업을 하는구나. 이제 점심시간에만 패킷을 들다가 이제 진짜로 다 나와서 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파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내비게이션 안 꺼놨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파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파업한 사람 그대로 두고, 왜냐면은 출입 통행은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나 용역 뽑아서 그냥 회사 돌릴게 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파업이 큰 타격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대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가 그 파업한 인원만큼은 중단이 돼 있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되게 뭔가 너무 불리한 것 같잖아요.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무기한 파업을 할 수는 있어요. 법률적으로 무기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돈을 못 받아요. 파업하는 중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파업의 목적이 뭐예요? 근로 조건을 향상하는 거. 그렇죠.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파업하는 동안은 임금을 못 받아. 그러면 결국엔 내가 파업을 하는 동안은 내 근로 조건은 하락이 되겠죠. 결국에는 근로자한테도 명백한 불리한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파업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뉴스에 이제 특정 시기부터 연차를 쓰겠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연차를 쓰겠다. 연차를 쓰면 어떻게 돼요?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금은 못 받지만 동일한 시기에 연차를 씀으로써 자기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저희가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공정이 뭐 일주일, 2주일 중단되면은 그 손해액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부수적인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연차를 쓰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또 어차피 연차는 본인이 쓸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서 좀 법률적으로 이런 불리한 부분들도 좀 회피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강력하게 파업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파업하는 동안 돈을 못 받아버리기 때문에 근로자도 대가를 치릅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래서 얘네들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는구나, 알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도들이 다 깔려 있는 거죠. 근로조건에 네. 그냥 연봉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거에는 당연히 말씀하시는 연봉 인상, 성과금, 일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투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 똑같은 조건으로 파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조건이 됐는데 이걸 또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걸로 해서 한번 파업을 해서 이 요구가 들어줬다라고 해서 그럼 다시는 파업을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매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은 요구하는 조건이 거의 똑같아요. 보면 임금 인상 아니면 성과금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얘기가 뭐냐면은 긴급 조정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삼성기업이 엄청나게 큰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삼성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삼성이 정말로 뭔가 회사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갑자기 경제의 18%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긴급조정권이 뭐냐면은 국민 경제, 일상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은 이런 파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 금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30일 동안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엔 말이 30일이지 여기서 이미 정부가 개입해서 긴급 조정권을 쓰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파업하지 마 라고 이제 못을 박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서 말했죠. 우리가 파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권리, 해고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 파업을 계속해요. 그러면은 불법적인 파업이 되겠고, 그러면은 다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긴급조정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되면은 노사 간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를 해서 이거를 수용하게 되겠죠. 저 긴급조정권까지 가는 경우가 많나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총 4번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그리고 2005년 아시아나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 사례들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됐다라고 해요. 대한조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 가장 큰 주력 사업이 조선업이었어요. 지금의 산섬전자랑 비슷한 거죠. 거의 반도체 같은 수준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력 산업이 지금 뭔가 파업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 일상 경제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개입을 했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국가 기관 사업이거나 뭔가 정말 철도, 전기, 공익 사업, 아니면 정말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거나 이럴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되고, 엔간에서는 발동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총 4번, 딱 4번만 발동이 된 거니까. 지금 긴급조정권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이제 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사실 AI 경쟁이 정말로 치열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과연 이 반도체 경쟁에 타격을 주는 게 맞냐라는 논리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돼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라고 해서 긴급조정권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동이 되는 거죠. 다른 회사 파업할 때 긴급조정권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긴급조정권이라는 단어가 계속 미디어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조정권은 언제 발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얘네가 파업을 시작을 해야죠. 파업도 안 했는데 긴급조정권은 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아직은 계속 파업할게, 나 진짜 한다, 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계속 이렇게 잼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파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파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파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파업을 하는 행위들, 이 파업까지 오기까지의 이런 과정들이, 이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조금 저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사실 근로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서로 상호 간에 잘 해결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서로 저희 잘 통합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법률 이야기 아니면 궁금한 부분, 그리고 법률 사연 전달해주고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댓글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아니, 재밌더라고요 이게. 삼성이 지금 하이닉스를 보고 신감을 얻어서 근데 하이닉스도 파업을 했어요? 이루어진 지금 조건이라서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조건 중에 우리랑 같은 경쟁 업체는 뭐 성과급을 이만큼 받는데 우리는 이만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뭐든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근로조건 향상이잖아요. 들으면 어때요? 근로조건 향상이 뭐지? 저 안에 뭐가 들어갈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임금에 대한 거. 나 돈 더 받고 싶어. 당연히 들어가죠.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게 임금, 성과급인데 대표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하이닉스 애들이 저만큼 받으니까 우리도 저만큼 대우를 해줘 라고 해서 당연히 파업을 할 수 있죠. 그거를 받아들여질지 말지는 이제 사측의 입장인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사측도 불리하지만 너네도 계속 파업을 하면은 어때? 너네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속 파업을 해. 그럼 이분들도 결국에는 돈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집에 돈을 못 가져가. 그리고 뭔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명타는 날리지 말라는 거죠.
규칙 안에서 합리적으로 잘 싸워봐. 그리고 지금 삼성 이제 노조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엔 뭐냐면은 삼성이 요즘 돈을 잘 벌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짝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타이밍을 당연히 알겠죠.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벌 때 이게 중단이 되면은 가장 손해를 많이 볼 때가 되잖아요.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 규칙 안에서 회사한테 불리한 시기가 지금이 아니냐 라는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적인 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주장을 할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지, 법적으로 뭐 얼마까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죠.